2017년 2월 22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오늘 이재용, 박채윤 및 장시호를 각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남궁곤에 대한 제1회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입니다.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 남은 수사기간 동안 피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고 추후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영장 재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채윤 기소 관련입니다. 특검은 오늘 박채윤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경까지 김영재 의원과 주 YJ콥스 메디칼의 중동 등 해외 진출 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개발사업, 종합업체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하여 전 청와대 경제수석인 안종범 등에게 4,900만 원 상당, 보건복지비서관인 김진수 등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유하였다는 취지입니다. 예, 발표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예.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될지에 최경 수석에 대해서 기소 결정이 그러니까 기소를 특검에서 할 예정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영장이 지금 기각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다시 기소를 하는 게 좀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속 영장을 선고하기 힘든데 뭐 불구속 기소로 특검에서 가닥을 잡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대로 검찰로 인계를 하는 것인지. 예.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검에서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모든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이첩하는 등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다 열려 있습니다. 네. 네, 채널A 이윤상입니다. 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서 특검 입장 간단하게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언론 보도에 나왔지만은 우 전 수석이 영장 법원 측에 전현직 민정수석실 근무한 관계자들로 보입니다. 그분들의 진술서를 어떤 적법한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그 자료를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어떤 수석과 마찬가지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특검으로서는 영장이 발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하여 아마 직권 남용 등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특검하고 달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셨던 6명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같이 근무했던 6명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강 수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수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그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는 지금 남은 보강 수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좀 더 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거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삼성 미래전략실에 이수영 부사장이 왔다는데 지금 뭐 출석한 건지 확인이 됐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그 혐의 입증에 대해서 특검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였다면은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그 압수수색이 사실상 그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 보강 조사는 할 수 없더라도 기존에 이미 비사실로 적시됐던 부분에 한하여 기존에 미진했던 부분을 더 찾아서 추가 보강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수영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서는 아마 그 오늘 그 2시 30분에 소환으로 예정으로 돼 있어서 아마 출석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그 우병우 씨는 공개적으로 최순실 씨를 계속 모른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주변에서는 엇갈린 진술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에서도 진상 파악을 하셨는지 또 이 범죄 혐의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더라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수사 결과 발표에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될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 최순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아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명확하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을 알고 지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제기됐던 의혹 중에 특별감찰관실 해체에 법무부가 관여됐다는 의혹이나 세월호 수사에 우 전 수석이 이제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었는지 그리고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보강 수사 기간 동안 이 수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셨던 그 특별감찰관실 방해 의혹과 그리고 세월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특별감찰관실 의혹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가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그 수사 대상이 선정함에 있어서 일단은 수사 기간과 그리고 입증의 난이도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아마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남은 수사 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은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 보강 수사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방향성을 존경하겠습니다. 이 법원이 영장 기각한 사유가 이제 직권남용에 대한 법리 판단이 좀 달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직무유기 부분은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통령 대면 조사는 혹시 진전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영장의 경우에는 그 어느 부분이 인정이 되고 어느 부분은 인정이 안 되는지 부분이 법원의 그 영장 기각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 부분이 인정됐는지 아니면 직무유기 부분이 인정이 안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대면 조사와 관련해서는 특검에서는 마지막 날까지도 대면 조사가 가능하다면 그 진행을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그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 상호간의 협의와 서로가 상호간의 협의와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문 드린 게 그러니까 검찰에 이게 기소 없이 인기가 됐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할 거라는 여론의 걱정이 있어서 여쭤본 거. 혹시 그래서 특검에서 기소까지 완료될 거라고 가닥이 좀 자꾸 계신지 그 부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예, 그 영장 청구 사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된 그 피사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마 특검에서 불구속 상태로 아마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한경주인데요. 그 세월호 7시간 관련해가지고 그 7시간 동안 비선 진료를 한 사실, 시술을 한 사실은 밝히지 못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는 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약간의 말씀드린 이후에 보도를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잘 아시다시피 그 특검법 수사 대상인지 여부가 논란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이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약간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 때문에 특검에서는 직접적인 수사를 하기는 곤란했었고 다만 이제 비선 진료 의혹을 수사하면서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좀 어느 정도 규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한 결과 핵심적인 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규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사실들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와 부수하여 몇 가지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발표를 할 때 저희들이 간단하게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지금 오늘 어쨌든 어제 그 비선진료 관련된 분들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신청도 하셨고 하신 거 보면은 비선진료 관련해서 대부분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럼 세월호 7시간 동안 비선진료가 있었다는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되기는 힘든 상황인 거죠? 예, 세월호 7시간 동안의 그 진료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고발된 부분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발된 부분은 그거와는 상관이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유의미한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왜 헌재가 대통령 측의 세월호 7시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하라고 제시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고를 언제 처음 인지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밝혀내신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현재로서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이 되기가 힘든다는 사정과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혹시 그 부수적으로 밝혀진 부분이 있으면은 수사 결과 발표 때 말씀드린다는 정도만 현재 상태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박지훈 씨 오늘 기소하신다고 했는데 김영재 원장은 언제쯤 기소하실지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김영재 원장이 박 대통령 미용 시술을 청와대에 들어가서 담당했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 위증 혐의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죄명도 붙을 수 있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김영재 원장의 경우에는 특검에서 기소 여부를 아마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재 원장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의료법 위반의 부분, 이 부분들이 아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취지가 위정 부분 말씀하셨나요?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는 위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고발 요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 국회 고발 요청을 하지 않으셨다고요? 세 명이 누구였지? 세 명, 김영재, 이임순,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죠. 정기학, 예, 고발이 된 거네요. 맞네요. 예. 아마 미용 시술과 관련해서 아마 위정죄로 고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료법 위반이 고발된 것이 아니라 미용 시술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정언한 부분에 대해서 위정죄로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중앙일보 정준입니다. 특감실 의혹과 관련해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이 됐다는 거는 특감실 조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됐지만 특감실 해체 의혹에 대한 부분은 수사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애초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제기된 핵심 의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수사상의 어려움이나 수사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특검 내부에서 불거진 이견이나 그런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한 건 아닌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수사 선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구속영장 기각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특별감찰관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해 의혹만 조사가 되고 해체 부분은 조사가 안 된 것이 아니냐는 부분과 그다음에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안 된 것은 다른 원인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부분들이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특검에서 수사를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증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수사 기간에 따라서 입증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다 보면은 다른 부분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들이 주된 요인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된 것이고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수사 부분을 배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아까 질문 안 하신 분 위주로 질문 받죠. 네, KBS 다육입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 관련해서 이틀 전에 그동안의 진행 과정, 협의 과정에 대해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협의 과정 공개라는 게 그러니까 뭐 양측이 내세웠던 조건들을 뭐 공개한다는 건지 또 어느 수준까지 뭐 공개한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면 조사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성사가 되거나 또는 무산되거나 그렇게 될 두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든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린다는 취지입니다. 세월호 7시간 관련해가지고요. 특검이 수사기관이 맡은 에 대해서 조사하신 결과를 발표하신다기보다는 그 세월호 7시간 안에 했던 행위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 혹은 그런 걸 결과를 발표한다는 걸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예,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정확한 수사 결과보다는 비선 진료 관련해서 우리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혹시 세월호 7시간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는 취지입니다. 예, 두 분 받을까요? 예, 마이크를 이쪽에 갖다 드리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네. 좀 전에 질문이 나왔던 것에 답변해 주신 부분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가지고요. 특별감찰관실 관련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내부에 이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여러 가지 것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은 특검 내부에서 결국 소위 말하는 특별감찰관실 해체와 관련한 의혹 이 부분을 수사하게 되면 법무부 검찰국을 수사할 수밖에 없으니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내부에 일정 부분 이견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이신가요? 결국은 수사를 무조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만으로는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 기간이나 수사기관이나 이런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유가 주된 사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이대일의 이정입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요. 만약에 수사기간이 연장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 그럼 이제 공소 유지를 몇 번 계속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특검법에 좀 내용이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다음 달부터 공소 유지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건지 그냥 특검법에는 최소한으로 유지한다 이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 하고요. 그다음에 그럼 포스트가 이제 대치동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 텐데 그거는 또 어떻게 지금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현행 특검법상으로는 수사기간의 종료가 되면은 공소유지를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인력만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현재 인원을 아마 거의 반 이상으로 아마 줄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수사에 못지않게 중요한 공소유지가 상당히 공소유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발의되어 있는 특검법 개정안에 일부 관련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적절히 잘 반영돼서 개정이 된다면은 특검의 그 공소유지에 상당히 도움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개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특검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상당한 어려움 예상이 되지만은 적절하게 인원 배치를 해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이 그 사무실도 이쪽에서 아마 철수를 해서 다른 그 인력에 맞는 사무실로 이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아마 감액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무실도 아마 이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아까 여쭤봤던 질문의 연장선인데요. 그 특별검사 시기 자체가 사실은 현직 검사들이 검찰 조직이나 법무부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수사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반복하기 어려워서 특검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건데 이런 특검 내에서도 그 수사 대상에 대한 이견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세월호 외압 의혹이나 특별검찰관실 해체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했다면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만약에 수사 대상과 관련한 이견이 없었다고 해도 이제 수사상의 어려움이나 입증의 어려움, 수사 기간의 문제로 세월호 그 수사 외압 의혹이나 특별검찰관실 해체 의혹은 수사 선상에 올릴 수 없었던 아이템이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질문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왜 질문하시는지 잘 알겠는데 이게 이제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진술을 해주기로 했던 진술 참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수사가 적절하게 잘 진행될 수가 없는 사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조건 그에 대해서 의혹이 있어서 무조건 뭐 수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특별 검사가 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도 못하는 사정이 그 대상이 그 수사 대상 자체가 제외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검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네, 이제 방금 나온 질문 연장선으로요. 그러면은 법무부 쪽이나 검찰 관계자들에게 소환 통보를 했는데 참고인으로라도 그쪽에서 뭐 소환에 좀 응하지 않는다거나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방금 말씀이 좀 해석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게 있었는지 좀. 법무부의 소속 법무부 쪽 또는 뭐 현직 검사들에게 그와 관련해서 소환 통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봤죠? 예, 우병우 전 수석 보강 수사 관련해서요. 그 꽃보직 특혜라 그리고 그 자금 유용 개인 비리는 영장에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강 수사하시면 그것도 다시 재수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전에 청구하신 그 피의 사실에 대해서만 보강 수사를 하시는 건지. 일단은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청구한 그 부분만으로 충분히 그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개인 비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셨던 세월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만일에 기간이 되고 수사 기간이 연장이 되고 필요하다면 아마 조사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 그 개인 비리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그 현재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그 일단 기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 기간이 연장이 된다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그 만일에 특검법 수사 대상인지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수사가 아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 하죠. 네, 감사합니다.